원인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 결과죠.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한 겁니다. 선행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선행 행위 중 후행 행위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만이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오비 일학에서는 배가 떨어지기 전에 까마귀가 난 거는 어, 선행 행위이죠. 배가 떨어지기 전에 까마귀가 나는 것은 선행 행위이지만 이것은 원인은커녕 조건도 아니죠. 배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도 아닌 우연이다. 물론 이제 까마귀가 이 뭐 그 배 위에 앉아서 배가 떨어지게 가끔 역할을 했다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까마귀가 날아간 거는 배가 떨어지는 조건도 아니가 즉 우연이라는 겁니다. 조건 중 가장 비중이 큰 조건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불이 나려면은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탈 수 있는 재료, 목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화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조리할 때 쓰는 가스불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그것을 분석하려는 주체의 목적 혹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불 중에서 산불이나 화재의 경우죠. 산불이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 산불이나 화재가 일어나게 된 불을 붙이는 촉발 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 것은 목재 때문에 일어났다. 산불이 일어난 건 산소 때문에 일어났다. 그것이 아니라 산불을 분석하는 목적은 산불을 일으킨 그죠? 원인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날 원인은 번개나 방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의 판단은 분석하려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차 대전이라는 결과를 촉발시킨 것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에서 게르만계, 즉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가 암살된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 사건 직후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함께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세르비아를 지원하는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1차 대전을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차 대전의 원인이 이러한 세르비아에서의 암살, 즉 사라예보의 총석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차 대전의 원인을 밝혀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서 전쟁의 재발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의 원인은 구조적인 것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촉발시킨 사라예보 사건이 아니라 제국주의 이 세력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경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됐고 다만 사라예보 사건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다. 사라예보 사건이 없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닭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닭과 달걀은 연쇄되는 반복 과정이죠. 닭은 달걀을 낳고 달걀은 닭이 되고 그 닭은 다시 또 달걀을 낳고 이럽니다. 근데 원인과 결과의 분석은 이러한 연속 과정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 특정 사건이 선택한 결과가 닭이었다면 이 닭이 나오게 된 원인, 그죠? 닭이 나오게 된 원인은 되겠죠. 근데 특정 사건을 선택한 게 달걀이 나오는 거라면 이 달걀이 나온 원인은 달걀을 낳은 특정한 닭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확실히 드러나죠. 무엇이 선행행위이고 무엇이 후행행위인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추상적인 닭과 달걀에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특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선행행위과 후행행위가 밝혀진다. 닭은 같은 달걀이 부화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달걀은 그 다른 개체죠. 어미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단순한 시간적 선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감춰진 인과관계. 그런데 동일한 실체인 달걀에서 닭이 나오는 거, 달걀에서 달걀이 닭이 되는 과정, 이러한 인과관계는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분석의 대상 삼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달걀을 난 닭이 어떤 닭이냐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바로 인과관계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달걀은 똑같은 개체가 아닌 다른 개체인 어미 닭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또한 이 달걀이 유정란 여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유정란이라면 이 유정란이 나온 이유는 암수의 닭의 교접 때문에 달걀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닭이 달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감춰진 인과관계가 아니라서 분석의 필요성이 없죠. 그렇지만 달걀은 다른 개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다른 개체, 어미닭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걀이 어떤 질병에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미닭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달걀 A라는 달걀의 원인은 B라는 그 어미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감춰진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닭과 달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어, 달걀을 낳은 닭을 찾아가는 과정, 이러한 것이 중요하고 닭을 만들어내는 달걀은 동일한 개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과관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과관계와 달리 동기는 어떤 주체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심리적 원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수사할 때 수사관이 살인을 수사할 때 사망의 원인이 과학적 원인은 과다출혈이지만 이거는 범죄를 밝히는 게 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과다출혈을 일으킨 범행 행위, 즉 칼로 찌르는 행위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수사할 때 살인의 원인, 사망의 원인은 과다출혈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행위가 원인이다. 왜냐하면 수사의 목적에 따라서 인과관계는 어, 어떤 행위를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또한 살인범이 일단 잡힌 후에 살인범을 재판할 때는 살인범의 형량, 사악함을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살인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금품 탈취나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동기, 아니면 우발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살인 사건 중에 삼각관계에서 온 살인 사건의 원인은 삼각관계의 원인은 출혈이나 칼로 찌림이 아니라 그 복수심이나 질투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찾을 때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찾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인간관계, 동기를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무엇이 주요한 원인인가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형량을 정할 때는 살인의 동기, 왜 사람을 죽였냐, 이것이 중요한 원인 관계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과 내용을 보게 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올바른 형식을 선택해야 된다.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는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수소를 쟁반에 담는다면 담는 순간 수소는 다 날아가서 쟁반은 용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형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내용이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라나는 아동의 옷을 좀 더 큰 옷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옷이 터지죠. 아동이 내용이라고 보고 옷이 형식이라면 내용보다 형식이 더 작으면 그 형식이 결국 터지게 됩니다. 즉, 내용이 형식을 파괴한다. 반대로 형식이 내용을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갓난 아이의 머리는 아직 부드러워서 이 변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움푹 파인 짱구 베개를 사용하면 이 가운데가 눌리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동그랗게 이쁘게 나온 짱구 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내용을 만들 수도 있다. 생산력이 내용이라면 생산 관계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건제까지는 공동체적인 생산 관계, 장원이죠, 장원. 이런 공동체 소유는 자,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 생산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건 말기에 발전한 생산력, 새로운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은 낡은 형식인 봉건제의 공동체적인 생산관계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발전력, 자유경쟁이죠. 자유경쟁에 맞는 새로운 형식인 사적 소유를 발전시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사유재산이라는 형식이죠. 이 형식에 따라서 자유경쟁은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생산력이 더 발전합니다. 즉, 사유재산이라는 생산관계가 이러한 형식인데 이러한 형식이 생산력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사적 소유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또 자본이 축적돼서 거대해짐에 따라서 독점이 나타납니다. 독점. 이 독점 중에서 플랫폼 산업이나 공익 산업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이 개인은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생산력과 개인의 사적 소유는 충돌하게 된다. 자,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 같은 게 있죠. 윈도우. 그죠? 구글에서 크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윈도우, 크롬. 그래서 이런 플랫폼.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배달 플랫폼 앱이죠. 이런 거를 사유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점을 하게 되죠. 플랫폼은.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로 제공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수수료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익 추구는 공익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 생산력,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소유는 충돌하게 됩니다. 내용과 형식이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료와 교육 등은 이러한 사회적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는 사적 소유가 아니라 집단적 소유가 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 새로운 내용, 사회적 생산력이 낡은 형식인 기존의 사적 소유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관계, 집단적 생산관계, 사회적 생산관계죠. 그래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생산력이 이 모든 구성원과 결부되고 그러한 사회를 위한 생산력이 개인에게 독점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생산 관계도 사적 소유에서 집단적 소유로 가게 된다.